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바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갔죠.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하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면서 이 상황이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했을까? 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과 특히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무력을 과시했지만 대만은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양면 전술을 쓴 겁니다. 대만의 국제사회 지지 호소에 중국의 의도가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대응책을 수립했는데 이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중국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 잉원 대만 총통 정부는 조용히 미국을 설득하면서 더 많은 무기 판매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인접에서 군사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발 위험이 큰 지역에서 벌이는 벼랑 끝 전술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이 기회에 이 군사훈련을 정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느냐? 전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분석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많은 부분 동의하시면서 또한 놀라실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양안 중간선을 침범했을 때 대만 군 당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비교적 온전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관과 국영 매체들이 굉장히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죠. 그렇게 떠들면서 경고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훈련을 비난하는 G7 정상들의 서한을 환영한다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의 훈련에 반대하고 비난하자 거기에 동조하는 전략을 취한 거죠.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정치학 교수 판시핑은 중국의 훈련 장면이 어느 면에서는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이번에 중국의 행동을 다 봤다. 대만이 전 세계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만으로서는 이 효과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엄청난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 내의 반중 정서를 강화해버렸고 국방력 강화 및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키워버렸습니다. 대만 내에서 중국이 지지하는 대만 야당 국민당 내부에서도 여론 악화에 따른 대중관계 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대만 야당 국민당에서는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국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만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는 더 커졌고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중국의 훈련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군사훈련 때문에 대만이 앞으로 외교관계를 축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대만은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략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대만의 외교는 고립되기는커녕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대만의 외교 발판을 키워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펠로시 의장 같은 미국의 고위 정치가들의 방문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펠로시 의장이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2의 펠로시, 제3의 펠로시가 계속 대만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대만은 이른바 의회 외교를 통해서 주요국들의 고위 정치인들을 대거 방문하도록 유치해 왔습니다. 대만은 수교를 전제로 하는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방문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대신에 이런 전략으로 국제적 왕래를 늘려왔습니다. 지난달 유럽의회의 니콜라 베르 부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지만 펠로시 의장 방문과 같은 소란은 없었습니다. 판 교수는
미국의 중간선거 뒤에 새로 취임하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 정치가들의 대만 방문을 정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이 차이 총통을 초청해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미국 정가에서는 대만이 침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만의 군대가 규모는 작더라도 무기만 제대로 갖추면 중국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만 당국자들은 미국의 무기 판매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첨단 해군 헬리콥터 같은 무기는 중국과의 비대칭 전투에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풀릴 겁니다.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기 공급이 지연될 수 있고, 전략 입장 차이 때문에 대만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무기를 미리 갖다 놓는 거죠. 대만에다가 미리 무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상 제공,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한국전쟁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상으로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 안 있으면 또 어떡할 것이냐가 문제죠. 대만 더블싱클랩의 군사 및 사이버 전문가 키치 리아오는 대만은 미국에 우리가 왜 무기가 필요한지를 납득시켜야만 무기를 살 수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 된다. 중국의 훈련이 앞으로 대만 무기 판매 요청을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도와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이러니까 대만 제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판매를 안 해오던 무기들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만은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 보고 훈련 더 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더욱 좋은 무기를 사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의 훈련이 대만 군부를 자극한 겁니다. 대만군 내부의 경각심이 자극되면서 대만군은 많은 면에서 무장과 병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더 강한 군대가 돼야 되겠다는 자성이 나오면서 대만 군인들의 정신 상태부터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했죠. 그것이 오히려 또 대만을 도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수 조치는 대만이 중국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만 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만의 전자제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들 제품을 제재 대상에서 계속 제외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만 기업들이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산지를 이미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 속도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생산해 오던 것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이번에 중국의 훈련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분위기는 이미 이 훈련 전부터 일고 있었는데, 미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TSMC 같은 대만 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들까지도 인도와 동유럽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이전하느냐? 중국에 있던 공장을 이전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중국이 보게 되는 거죠. 중화경제연구소 류맹춘 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지금 3가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중국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해버립니다. 제일 먼저 인플레 억제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그거죠. 이 예산 총액이 무려 4,300억 달러입니다.
약 56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돈은 엄청난 겁니다. 2030년까지 CO2 이산화탄소 배출 40% 삭감을 목표로 한 법인데 이것이 어디로 불똥이 튀느냐 하면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4,300억 달러 중에 무려 3,600억 달러가 약 468조 원의 예상이 집행될 이 돈이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될 텐데 최고 한 대당 7,500달러까지 제공될 전망이 돼 약 1,000만 원. 그러나 대상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기업의 자동차에 하나도록 됐습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모조리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 산업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법 있죠. 한국의 삼성이나 대만의 TSMC, 일본 기업들 등등이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28나노 미만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3나노, 5나노, 8나노 이런 고급 제품은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대신에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 내의 수요를 충당하면 물론이고 한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은 유럽 담당해도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2022년 대만 정책 법안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 앞으로 4년 내에 45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5조 8,500억 원의 군사 지원을 대만에 제공하겠다. 이거는 대만이 요청하는 무기 구입과 무관한 돈입니다. 즉 미국의 무상 군사 지원에 해당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할 때 돈 받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만에다가도 무상 군사 지원을 하겠다. 공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만이 요구하는 무기들도 앞으로는 거의 무제한 공급이 될 겁니다. 왜냐? 전쟁 터지기 전에 무기를 미리 갖다 놓는 게 낫다 하는 게 전략적으로 미국 안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맞서는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발동하겠다. 자, 이 제재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할 나라가 중국 빼고 어디 있습니까? 정통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엄격한 제재를 발동하겠다. 여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대만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대만을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가맹 주요 동맹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괜히 이번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군사훈련 한번 했다가 덤태기만 뒤집어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뭐냐?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오히려 높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열심히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낮추기 위해서 무려 30년을 노력해 왔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죠. 오히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첫째, 첨단 반도체는 꿈도 못 꾸게 되었다. 둘째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미국 시장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 대만의 국제적 지위는 오히려 높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중국이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훈련 안 했으면 나을 텐데 군사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취할 행동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제재를 취하거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제재를 취해버리게 되면은 중국은 배터리나 반도체는 반도체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파는 거죠. 스마트폰부터 테레비, 냉장고. 그런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출 판로가
전 세계에서 다 막힌다고 하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중국이 고민해야 되는 중국의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더 먼 미래 다 포함했어요. 중국 이번에 대만 포위 군사훈련 선택한 거 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